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은 생존이다. 생존 주식 홍유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죠. 네, 최근 시장이 뭐 사실상 좋은 듯, 안 좋은 듯,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제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이 뭐 코스닥 1% 넘는 하락을 좀 나타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좀 변동성을 좀 키우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변동성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변동성을 좀 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을 결국에는 어떻게 좀 버틸 방법을 여러분들 좀 찾아내시는 게 저는 좀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시황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업종의 흐름 이런 것들의 어떤 적절한 조화가 요즘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도 좋은 어떤 내용들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자, 일단 반도체 업종은 사실 그동안에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했던 그런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포인트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BM 관련주가 여전히 강한 건 맞는데, 최근 이제 시장에서 탄력도가 좋은 섹터들이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공정에 속하는 밸류체인이냐에 따라서 종목들의 탄력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램이 전 세계 1, 2등이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를 안 쓸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첨단 산업을 계속 개발 중이고 발전 기술의 진보는 일어나는데 그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TSMC, 그다음 뭐 장비 섹터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싼 이유도 결국에는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므로 결국엔 나중에 그 좋은 시기가 오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HBM 관련주가 지금은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물론 얘가 아직까지 꺾였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이 강하게 진행된 흐름인데 이런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탄력도는 장비단에서 또는 많이 오르지 않은 장비나 이런 쪽에서 소재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근데 이제 장비에서 소재 쪽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인지하고 계셔야 여러분들 준비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이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뭐 장비 소재단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오늘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결국 HBM 안에 들어가는 어떤 디램을 여러분들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가 HBM에서 글로벌 1등이죠. HBM3.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 HBM3가 2 이렇게 기술 개발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이렇게 넘어갈 건데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HBM도 이제 막 개발을 했으니 결국 점유율이 가장 좋은 우리나라 업체가 그 수혜를 볼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GPU, 우리 이제 그래픽 카드라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사실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AMD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업들이 하나둘씩 또 진출을 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AI나 이런 어떤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A100, 그 다음에 H100,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게 이제 뭐 B100 있는데 H100에서 얼마 전에 H200이 기술 개발이 됐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이런 AI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될 때는 사실상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이제 제품이잖아요. 요런 A100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A100이라는 제품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GPU가 이제 가운데 떡하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받쳐줘야 돼요? HBM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다고 AB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HBM이 여기서 따다다다닥 배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H백에 쓰이는 게 이제 80GB 용량의 HBM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뭐 결국 이제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좋은 CPU도 중요하고 GPU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굉장히 조금 이런 어떤 프로세서에 대한 어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옆을 받쳐주는 D램의 역할도 좀 중요한데 이 D램에 대한 용량이 지금 어떻게 돼?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A백이나 H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GPU만으로는 안 돼요. 결국에. 근데 이 GPU가 지금 어떻게 없어서 못 판대요. H백, 뭐 A백, H백이 없어서 못 팔아. 그러면 뭐 쇼티지. 그러면 그 쇼티지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많다. 근데 그 공급이 제한적인 건 이 A백이나 GPU를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게 TSMC예요. 그러니까 TSMC도 이렇게 지금 많이 물량이 나갈 줄 모르고 어느 정도 딱딱딱딱 공정을 그 예정된 어떤 스케줄대로 증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장이 지금 뚝딱 지어지냐고.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반도체가 병목 현상 때문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던 아니면 못 구했던 그런 상황이 좀 됐던 것처럼 이번에 지금 요런 GPU 문제나 A백, H백에 대한 어떤 쇼티지 상황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더 증가되는 이제 그런 상태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실적 대비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HBM에 대한 성장과 또 맞물려서 반도체 퀄리티도 여러분들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뭐 16나노, 14나노, 뭐 12나노 이렇게 또 반도체가 미세화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화 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DDR5나 이런 쪽도 많이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거시보다는 최근에 이제 선단 공정에 있는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수요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을 수혜주들을 찾는 게 굉장히 지금은 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HBM 쪽으로만 지금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시야가 그 관심이 좀 지속이 됐다면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 드려볼 종목은 여러분 TSE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TSE는 제가 그 얼마 전에 한국경제TV 출연해서 지금 제가 한국경제TV 고정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고정 방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박천국 일부라는 방송 수요일날 7시에 고정으로 이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요 TS입니다. 예,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위치가 요날 종가가 44,850원이네요. 근데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52,000원 이상까지도 좀 반등이 나타났었죠. 자, 근데 이제 TS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어떤 종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도 일어나면서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확장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T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SE 같은 경우는 메인 사업이 여러분들 프로브 카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때 쓰이는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 지금 TSE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낸드 플래시 프로브 카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낸드 플래시 이외에 D램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폼팩터나 일본 MJC 같은 업체들이 거의 우리나라 물량을 독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산이 대부분인데 이 수입산을 지금 어떻게 해요? 좀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 제품의 개발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디램 프로브 카드 매출 증가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만 이게 퀄통과는 진행이 됐어요. 어디 삼성전자에서. 야, 이거 괜찮네. 써볼만 하네.
대신 아직은 여러분들 어때? 공정이 이미 다 공장은 딱딱 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이제 투자가 내년에 아마 이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내년 한 2, 3분기 정도가 좀 중요해요. 매출 증가는. 그러면 결국 얘는 주력 사업이 뭐다? 프로브 카드인데 낸드 업황이 아직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메인 캐시카우는 어려워. 근데 이제 뭐 디램이 뭐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는 뭐 납품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어가지고 매출이 좀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어렵다. 단 업황 개선에 대해서는 최대 수혜주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램 프로브 카드 쪽에 대한 어떤 매출 증기 기대감, 어떤 재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요쪽인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보드.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소모성 제품이에요. 테스트. 핸들러랑 이제 장비 연결해주는 그런 보드인 건데, 메모리, 특히나 DDR5향 쪽에서 3분기 매출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일단, 물론 이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냐면, TS가 여러분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았거든요. 실적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언제 올해 1, 2분기는 적자예요. 그 다음에 3분기도 예상 영업이익이 30억이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64억 나왔습니다. 64억. 화면이 이게 잠깐만. (3분기) 실적이 67억 나왔네. 67억.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67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70억. 이렇게. 근데 예상이 30억인데 67억 나왔어.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이 서프라이즈를 나타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자회사의 어떤 매출 증가 플러스 인터페이스 보드 요거에 따른 매출 증가인데 요게 DDR5 매출 3분기 개선이 있었다. 근데 낸드는 아직 부진하다. 그러면 가장 잘하는 게 여러분들 낸드인데 낸드는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뭐예요?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업황이 좋아졌을 때는 그 실적 개선 속도는 엄청 빠를 건데, 그죠? 아직은 그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대신 지금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쪽이 DDR5. 이거는 뭐 사실상 최근에 아마 뉴스 반도체 매매하신 분들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DDR5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실적이 나오고 있네? 이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성 엑시노스 AP 테스트. 삼성 갤럭시 S24에 여러분들 엑시노스가 탑재가 됩니다, 이번에. 모든 제품에 다 탑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건데, AP 테스트, 그 AP를 테스트하는 소켓이 증가된다. 그럼 삼성전자 이번에 갤럭시 많이 팔리면 당연히 테스트 소켓도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계속 확장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다? TSE가 앞으로도 주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DDR5 수요 증가 기대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P,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회사 메가센 OLED 장비 요쪽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낸드 감산을 지금 현재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번에 낸드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도 뭘 했습니까? 감산에 나섰어요. 감산은 2008년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낸드도 공급 과잉 끝이 보인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니까 낸드 가격이 완전 그냥 똥값 돼가지고 감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급 과잉이 이제는 서서히 끝나간다 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산 효과 받은 반도체 구형 메모리도 일제히 반등했다. 지금 여기 내용 제가 이제 기사는 아직 안 눌러봤지만
지금 낸드 플래시 제품이 128GB 멀티 레벨 셀 요게 지금 1분기 4달러까지 올랐다. 그 다음에 4분기 얼마? 3.87에서 3.92까지 올랐다. 이렇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낸드도 여러분들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버용이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IT 제품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런 것들도 경기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안 쓰이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국 지금 뭐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산에 요거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나선 상황에서 이게 지금 효과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럼 업황 개선 기대감. 그럼 가장 잘하는 사업도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AP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DDR5향 매출 증가도 나타나고 있으니 TSE가 지금의 어떤 주가의 위치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럽냐 또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기대감이 상당히 뭐다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박스권의 흐름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한번 너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고점에 대한 돌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TSE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결국 업황이 어려울 때 이렇게 1년 가까운 아니 넘는 기간이죠 사실 1년가량의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시장도 급락했죠. 업황도 안 좋죠. 근데 이 박스권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게 더 돌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잘 캐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TSE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TSE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